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우주의 팽창과 미래에 대한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처럼 우주가 팽창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주의 모양은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주의 크기가 어떻게 변할까? 점점 커질까? 안 그러면 우주의 크기가 팽창하다가 더 이상 안 커지고 유지가 될까? 안 그러면 오히려 우주의 크기가 작아질까?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우주의 크기가 어떻게 변할지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주 팽창 유행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우주의 팽창 유행에 따라서 우주의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먼저 알아봐야 하는 거죠. 우주의 팽창 유행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속 팽창이 있고요. 감속 팽창, 가속 팽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등속 팽창이 뭘까요? 팽창 속도가 일정한 그러한 팽창 유행을 말을 하는 겁니다. 감속 팽창은요. 팽창 속도가 감소하는 그 팽창 유행이죠. 가속 팽창은 뭘까요?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그러한 팽창 유행입니다. 등속 팽창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우주의 나이 공부할 때 이게 나왔죠. 등속 팽창을 가정해가지고 우주의 나이를 구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등속 팽창은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우주에는 항상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중력이 뭐죠? 물질과 물질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 별과 별 사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지 않습니까? 즉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이 팽창을 방해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등속도로 계속해서 팽창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자동차를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이게 속도를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합니까? 어때요? 안 그렇죠. 점점 자동차 속도가 감소하면서 멈춰버립니다. 그게 왜 그렇죠? 마찰력이라고 하는 그 힘이 자동차 운동을 방해해서 그러는 거죠. 그것처럼 팽창을 하는데 중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중력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속도로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등속 팽창은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등속 팽창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우주에 있는 물질의 밀도가 워낙 희박하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이 워낙 미미해가지고 중력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속 팽창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하여튼 이런 이유 때문에요. 우주의 밀도가 아주 낮게. 하여튼 요게 등속 팽창이고요. 그 다음에 감속 팽창.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팽창 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속도가 감소하는 그 팽창 유행. 요걸 일반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밀도가 아주 희박하더라도 그래도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인 팽창 유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속 팽창이죠. 그 다음에 가속 팽창은 뭘까요? 이건 어떨까요? 이건 일어나기가 쉬울까요? 이건 정말 일어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속도가 점점 증가하려고 그러면 뭔가 밀어내주는 힘이 필요한데 이러한 힘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건 더 나타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팽창 유행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현재의 우주가 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는 가속 팽창을 해왔다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거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밀어주는 힘이 있을 것 같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속 팽창을 해왔다는 말인가. 하여튼 70억 년 동안 계속해서 가속 팽창을 해왔다. 그렇게 밝혀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중력보다 더 큰 힘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인정을 해요. 우리는 그 힘을 암흑 에너지라 이렇게 이름합니다. 암흑 에너지.
뭔가 밀어주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암흑이라고 하는 말은 어둡다 그 뜻이 아니고 아직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힘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암흑 에너지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힘이 있다라고 지금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속 팽창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가속 팽창을 했다는 걸 알아냈냐 하는 거죠. 즉 다르게 말하면 우주 팽창 유행이 이건지 요건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래요. 아주 먼 과거의 우주 팽창 속도하고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어떻게 과거의 우주 팽창 속도를 알 수가 있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래요. 지구에서부터 수십억 강년, 수백억 강년 떨어진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십억 강년, 수백억 강년 떨어진 별빛은요. 그 별에서 보면 수십억 년 전, 수백억 년 전에 생겨가지고 그 빛이 출발해가지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우리 눈에. 그러니까 그 별빛은 뭘까요? 수십억 년 전, 수백억 년 전에 생긴 그러한 별빛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가지고 적색 편의 정도를 구해버리면 수십억 년 전, 수백억 년 전에 우주의 팽창 속도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알아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멀리 있는 그러한 별에서 오는 별빛을 분석해버리면 과거에 그러한 우주의 팽창 속도를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그거야 뭐 지구에서 가까운 별의 그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해가지고 적색 편의 정도를 알아봐가지고 저기 팽창 속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문제는 수십억 강년, 수백억 강년 떨어진 별에서 그 별빛이 망원경으로 관측이 되냐는 겁니다. 너무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그 별빛이 너무 희미해가지고 망원경으로도 관측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측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게 바로 이제